지금부터 이제 한방 발효된 천혈단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설명을 드리면 뭐 과거에 왕년에 한 가닥 안 해본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는 과거의 내용은 다 지어놓고 최근 10년의 이력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카이스트에서 그 미래바이오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석박사 연구원들 데리고 계속 그 연구를 했어요. 뭘 갖고 연구를 했냐면 이 천연 식물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발효를 해서 우리 인간한테 필요한 생리물질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연구를 10년 동안 계속 했어요. 그러면 연구비가 계속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 연구비 있다는 거였어요. 정부를 설득을 해서 내가 이런 연구를 할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람들한테 좋은 원료들을 만들 거야.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과제를 제출을 해서 설득을 하고 해서 이제 연구비를 받아서 순수하게 연구만 계속 오래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게 한 평균 한 5억씩 해서 한 3억 정도를 내가 받았더라고요. 엄청 받아 먹은 거죠. 아주 쉬운 얘기로 엄청 받아 처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고, 저는 그때 원 없이 제가 하고 싶은 연구 다 했어요. 진짜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연구소였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가지고 사업하는 게 아니고, 그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때 이 기술을 개발하면 그 중소기업한테 기술을 넘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술을 넘겨줘서 그 회사들이 돈 버는 거를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도 나가서 돈 벌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계속 제가 이제 틈난 대로 나중에 내가 사업을 하면 이런 아이템으로 연구를 해서 시장에 한번 나가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진짜 좋은 기술들은 제가 다 핑키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어쨌든 한 30억 정도 했고, 특허 10번 냈고, 논문도 10번 냈고, 그리고 이제 산화일소라는 기술을 제가 설명할 건데, 혹시 산화일소라는 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한 두 분, 세 분, 네 분. 그 산화일소라는 거를 식품으로 해서 국내에서 만든 거가 제가 최초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큰 산업화가 돼서 크게 이제 많이 알려졌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거를 다 케미칼, 약으로 만들거든요. 왜냐면 미국이라는 사회 시스템 자체가 천연물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얘네들은 이 천연물에서 어떤 효능이 나오면요, 그걸 화학적으로 다 분해해서 화학 부조식이 이거니까 얘를 공장에서 똑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엄청 싸게 만들어요. 그리고 저희네들은 비싸게 팔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제약사의 그 약보다도 천연물을 선호하는 그런 문화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최초로 이 단상을 활용해서 산화질소를 천연물에서 뽑아냈다 하는 게 제 가장 큰 기술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거를 개발하면서 다른 어떤 한방제를 통해서 발효하는 것들을 많이 찾아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나도 이제 돈 벌어 가야지 하고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된 게 25년도 2월이에요. 2월에 카이스트 나와서 이제 연구원들이랑 창업을 해서 제품화를 시작을 했죠. 제품화를 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려서 작년 3월 달에 천혈단이라는 제품을 첫 이제 시장에 내게 됐어요. 내게 되면서 그동안 연구했던 거를 책으로다가 이제 적응 모바일 미래를 해갖고 책으로 이제 냈고, 저 책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약식동원, 식약동원과 바이블로드예요. 뭐냐면 약식동원이라는 건 약과 음식이 따로가 아니다, 같은 거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 우리 인간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음식 먹고 약 따로 먹고 이게 아니고, 음식 먹는 걸 통해서 얘가 약이 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히포크라테스라는 의학의 아버지가 한 얘기고, 또 허준 선생도 한 얘기고, 지금 미국에서 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왜 하필 한방을 갖고 했느냐,
제가 이제 그 2017년도에 이거 만들면서 앞으로 이 한국에 관련된 모든 게 이제 세계 시장에 나타날 테니까 도달하게 될 텐데 분명히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도 한국 것이 먹다. 그럼 유일하게 한국에 먹힐 수 있는 재료가 뭐냐? 한방재료가 없어요. 왜? 나머지는 다 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지금 건기식 시장에 있는 모든 원료들이 다 해외에서 들어온 거지 한국적인 게 거의 없어요. 한방 발효기술 사업화에 전념을 좀 하고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 미국 국립보건원이 2020년도에 향후 10년 동안 우리 미국 국립보건원이 어떤 연구를 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왜 이 자료가 중요하냐면요.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미국 국립보건원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해서 연구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물론 미국에 있는 보건소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건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전 글로벌하게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한 전략을 짜고 기본 연구를 하는 데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90년도 말에 10년 동안 미생물 지놈 프로젝트, 게놈이라고 그러죠. 미생물 지놈 프로젝트를 10년 동안 한 그 결과를 전 세계에 다 공짜로 발표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유산균 하는 이유가 다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전 세계에 미생물 시장이 열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유산균 먹어야 된다. 뭐 좋은 균, 나쁜 균, 뭐 뚱뚱한 균, 뭐 비만균,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걸 공짜로 다 쓰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인간 지놈 프로젝트를 해서 10년 동안 연구해서 발표했어요. 2019년도에. 그래서 인간이 왜 DNA가 필요하고 왜 이걸 연구해야 되고 뭐 먹어야 되는지 하는 거를 많은 그 회사들이 이제 이걸 쓰게, 그러니까 거저 갖다 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국립보건원이 그러면 앞으로 인간이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한 걸 실천한 거예요. 인간이 뭘 먹고 우리 그것이 먹는 게, 매일 먹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얘를 언제 먹는 게 가장 좋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를 먹어야 우리가 평생 건강하게 가능하면 120세까지 살 수 있겠느냐, 조동노화를 하면서 그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예요. 보세요. 음식을 약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이 뭐냐, 이거를 10년 동안 연구해서 이 결과를 전 세계에 공유하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와, 진짜 미국답다. 이 1년에 뭐 수조 원씩 예산을 써가면서 그 결과를 전 세계에 공짜로 이제 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식을 약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이 뭐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다. 앞으로 이런 연구가 계속 나올 거다. 근데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도 생활에 구현하고 있고, 우리 조상들이 또 끊임없이 우리한테 경험으로 가르쳐 줬어요. 예를 들면 마늘 많이 먹어라, 마늘 좋다. 그렇잖아요. 마늘 전 세계인이 지금도 알려져 있는 이거 메디칼 푸드, 메디슨 푸드라고 그러거든요. 약 같은 음식이다 이거죠. 뭐 아스파라거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브로콜리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생강, 앞으로 생강이 뜰 거예요. 생강. 제가 한 5년 전에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미국의 그 푸드 테크놀로지라는 그 잡지를 계속 구독하고 있는데, 5년 전에 미국에서 생강이 엄청 뜨더라고요. 그 전에 무슨 애삽이나 뭐 또 미국에 뭐 떴죠. 또 이제 요즘 이제 한국에 이제 레몬즙, 뭐 애삽이 이거 열풍이 이제 건전하게 끊어졌죠. 이제 시들어졌죠. 이제 생강즙이 뜰 거예요. 지금 보니까 생강즙하고 레몬즙하고 해서 또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생강이 진짜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유기농 생강이 떠야 돼요. 그냥 생강은 뜨면 안 돼요. 유기농 생강. 미국은 5년 전에 엄청나게 시장이 그런 데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연구를 할 때 무조건 나는 이제 천연 허브, 약재에서 난 답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약재를 가지고 이제 천연물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기존에 많은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약의 60%가 다 천연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느 하루아침에 어떤 화학적으로 합성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양kim이다. 그럼 몰핀 연료가 나오죠. 몰핀이
그 어떤 향정신성이고 그다음에 통증을 완화하는데 최고거든요. 그래서 전쟁 영화 볼 때 총알 맞아서 뭐 몰핀 주사 놓친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경험적으로 얻은 걸 가지고 왜 몰핀에 어떤 성분이 그러느냐를 화학적으로 분석해서 그걸 약으로 만든 식으로 이런 사이클을 계속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버드나무, 아스피린의 원료가 버드나무 추출물이거든요. 그 살리신산이라고 해서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치통, 이빨 아프면 할머니들이 야 버드나무 줄기 이거 뺏겨갖고 씹어라 그랬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부잣집에서 사셨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버드나무로 이렇게 씹었어요. 그래야 이게 이제 통증을 완화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천연물에서 무조건 어떤 그 효과를 찾아야 되겠다고 했고, 근데 그 천연물을 추출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나는 발효를 하겠다. 그 발효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 흡수가 잘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자연이 만든 고분자 덩어리들을 우리 인간은 흡수해서 잘게 쪼개서 다시 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분자를 내가 먹으면요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덩어리가 크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 몸은 잘게 쪼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침으로 녹이고 저작 운동이라서 이빨로다 계속 잘게 씹어서 잘게 부숴서 위에서 위산으로 녹여서 그 다음에 또 담즙에서 또 녹이고 이렇게 해서 아주 저분자로 막 만든 다음에 소장 대장에서 흡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저분자를 고분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탄소 동화 작용이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죠. 질소, 탄소, 이런 것들 쭉 흡수해서 얘를 가지고 당도 만들고 탄수화물도 만들고 단백질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동물들은 그걸 가지고 분해해서 자기 몸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발효는 저분자로 만드는 거다. 왜? 우리 인간이 흡수하게끔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일단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 요소가 크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 첫째가 기하고 혈이에요. 기하고 혈. 기혈이라고 그러죠. 혈기왕성하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혈액순환. 우리는 혈액순환이 1분도 못하면 우리는 인간은 죽죠. 왜? 혈액순환을 통해서 우리는 호흡을 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먹은 에너지를 세포에 보내서 거기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혈액순환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기 중요하죠. 왜? 기운을 차려야 되니까. 기가 차다, 기 빠진 놈, 이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운을 차릴 때 우리는 먹어야 산다. 그래서 이게 쌀 밑자거든요. 쌀이 밥을 할 때 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걸 형상화해서 이 에너지, 기운 기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기운을 차린다는 뜻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이게 한방에서 하면 기혈이라고 하지만 양의학에서도 똑같아요. 양의학에서 혈은 뭐냐면 순환이에요. 혈액순환. 순환을 얘기하는 거고, 이 기는 에너지 대사, 미토콘드리아에서 글루코스를 흡수해서 칼로리를 만들어내서 기운을 만들어내는 그거를 이제 양의학에서는 이제 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혈액이에요. 왜? 우리는 혈액을 1분도 정지가 되면 우리는 그냥 죽으니까.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럼 혈하고 관련된 제품을 개발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선순위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한약재를 이제 검토를 했고, 그 중에 제가 이제 한약재나 이런 쪽을 전공한 쪽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한의사들을 찾아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삼, 한방에서 가장 중요한 혈과 기는 오삼에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첫째가 단삼, 인삼, 고삼, 현삼, 사삼입니다. 단삼은 붉은 단자예요. 뿌리가 빨개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인삼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인삼.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인삼. 근데 우리는 우리께 좋은 것이라고 해갖고 인삼이 최고로 알고 있죠. 이 좁은 나라에서 교육만 계속 시키다 보니까 인삼, 홍삼이 최고로 좋은 거로 알고 있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방 호흡 중에서 최고의 상약 명약은 단삼이에요. 특히 심혈관 계통에는 단삼을 최고로 쳐줘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단삼을 최고로 하고 있고 약으로 등록돼 있어요, 중국에서. 근데 우리는 식품으로 가능해요, 우리나라는. 왜? 홍삼을 식품으로 먹었기 때문에 단삼도 식품으로 허용을 한 거예요, 정부에서. 그 다음에 고삼. 고삼은, 요 세 번째 고삼은 이게 쓸 꽃자입니다. 되게 써요. 그 다음에 현삼은 얘를 이제 말리면 새카맣게 변해요. 검을 현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사삼은 이제 모래사자에서 모래가 많은 땅에서 잘 자란다. 그래서 사삼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얘를 이제 잔대나 더덕을 표현해요. 그래서 잔대라고 주장하는 학파가 있고 더덕이라고 주장하는 학파가 있어요. 그렇지 막 싸워요. 근데 그놈이 그놈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중국하고 일본에서는 잔대를 사삼이라고 쳐요. 잔대. 잔대, 여러분들 아시죠? 이파리 가끔가다 나오죠? 그 이파리 진짜 좋은 거예요. 꼭 드세요. 무조건. 그래서 이 5가지 삶을 항상 메인 키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제 부자재로 당기, 천공, 두충, 황기, 이런 약재들 이제 제가 섞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연구소에서 개발한 거는 갱년기, 야간문, 당기, 황기, 그 다음에 당뇨 쪽에 구축봉, 아마란스, 금화규, 골관절의 우술, 참당기, 두충, 콜레스테롤의 아마란스하고 민트, 단삼, 이런 이제 스포츠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개발을 다 끝내놨어요. 상품화 아직 안 했어요. 지금 제 첫 상품화된 게 단삼이에요. 얘는 기술 개발만 다 해놓고 시장이 커지면서 얘가 단계적으로 이제 막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특히 이제 지금 자꾸 시장에서 요구가 이 갱년기에 좋은 거, 특히 남성의 성기능에 좋다는 거를 엄청 요구해요. 무조건 이건 돈 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수술을 바꿔서 제가 요 제품을 만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야간문.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지금 디자인 작업해서 2월달에 이제 나올 건데, 에르고론이라고 해서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제품이나 단삼 제품을 먹어도요, 운동 수행 능력이 한 20-30%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사이클 타시는 분, 등산 좋아하시는 분, 매번 가시는 루트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거 천혈단 드시고 1시간 전에 드시고 그 똑같은 루트를 가보세요. 숨이 차는 게 확실히 틀려져요. 왜 그러냐? 혈액순환이 잘 돼 있거든요. 혈액순환은 왜 좋으냐? 혈액순환이 잘 돼야 산소 공급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운동도 똑같아요. 운동도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실제 내가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달리기 하는 친구들, 조기 축구 하는 친구들한테 이 천혈단을 주고 계속 먹이니까 다 좋아요. 제품 언제 나옵니까? 하도 막 그래가지고 제가 야간문보다 얘를 먼저 출시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젊은 애들 상대로 판매를 할 생각이에요. 왜냐면 요새 달리기를 난리 났잖아요. 달리기. 우리나라가 달리기 왕풍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 아마 봄 되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달리기 하는 친구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남성 갱년기 효능, 이건 임상시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관절이라고 해서 이제 우술 같은 거, 이런 거 두충하고 이렇게 발효를 잘하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꽃집봉도 이거 괜찮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계속 이제 됐습니다. 계획으로 잡혀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이제 연구만 한 게 아니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또 제품이 이거 타이탄에서 이게 계속 이건 연구만 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사실 제품 개발을 해달라고. 그 중에 하나가 상추를 개발해서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줬는데 이게 한 1,000억 팔렸어요. 1,000억. 지금도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저 상추가 90%가 물인데 물고 발효하면요 비타민C 같은 거 다 없어져요. 그냥 이 발효하고 난 산화질소라는 성분 외에는 안 남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혈액순환 잘 되고 쥐나오고 밤에 잘 때 쥐나오고 잠 안 오고 하는 것들이 싹 다 없으니까 이게 그냥 네트워크 시장에서 이렇게 팔리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팔리고 있고 아예 매니아들이 있어요. 매니아.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날 줄 알아.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속으로 야 이거 3천 원에 이거 좋은 약재 갖고 하면 이거 효과가 진짜 더 좋은데 참 아깝다. 그래서 저는 내가 나중에 이제 그거를 팔아야지 이제 이렇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글루타치온 필름 아시죠? 이거 이제 제일 처음으로 제가 이제 개발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제가 콜라겐을 누가 일본에서 콜라겐으로 이 필름을 일본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었거든요. 일본에서 그걸 누가 수입해달라고 해서 수입을 해서 서울대학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팔았는데 제가 그걸 연결해주면서 하다 보니까 논문도 다 봤는데 이거 효능 별로 없어요. 그냥 이거 컨셉이야 그냥. 근데 야 이거 글루타치온으로 만들면 효과 엄청 시장에서 폭발적이겠다. 왜냐면 그때 강남에서 100억 주사 있죠. 한 방에 뭐 10만 원씩 하고. 야 이거 글루타치온으로 구강 점막을 통해서 흡수시키면 마켓 홍보 효과를 끝내주겠다 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마침 제 후배가 이 필름을 만드는 공장 조그만 데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하나 붙여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제 근데 저는 파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네트워크 회사한테 주니까 안 팔겠대요. 못 팔겠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 후배가 형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야 그냥 몰라 그냥 아무거나 놔두고 필요한 사람 줘. 여기서 와 진짜 무섭게 팔더라고. 그러더니 딱 1년 만에 내 후배 공장을 사버렸어요. 그걸 사고 방송에 나와서 지가 박사과정한테 막 거짓말을 막 얘기하는 걸 보고 내가 속으로 저 나쁜 지집에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 하냐. 그 다음부터 내가 개인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어.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그 앞에 공장을 또 짓고 그 다음에 미국에 공장 또 짓고 그래서 내가 데리고 있던 연구원이 이제 국내 ODF 이 필름으로 최초 1호 박사를 하게끔 해줬어요. 제가 학비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거기에 연구소장을 되었어요. 그런 겁니다. 저는 단지 안 파는 게 아니다라는 거만 차이만 있고 똑같아요. 맛도 많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한방병원 한 게 아니고 후코이단이라고 이제 면역 암 환자들이 많이 먹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미역피 추출물인데요. 이게 일본에서 개발해가지고 일본에서 엄청 히트를 친 거거든요. 이게 국내에서도 이게 이제 암 환자들이 많이 먹는데 이게 되게 비싸요. 그리고 내가 불안정해서 흡수가 되는 순간 흡수가 돼서 쫙 몸이 쭉쭉 흡수가 되는데 자꾸 깨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온 상태로 흡수가 돼서 불안정해서 그냥 산화돼서 없어지고 해서 실제 효율이 10%도 안 돼요. 그럼 얘를 안정화시켜야 되거든요. 얘가 코이단이 음이온이에요. 마이너스 이온. 항상 불안해요. 뭐 수소만 있으면 받아들여서 확 중화돼 버려요. 몸속에 들어가면 위산이 수소잖아요. 딱 반응하면 확 깨져버려요. 그럼 얘를 안정화시키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게 안토시아닌이에요. 안토시아는 양이온이거든요. 음이온과 양이온을 미리 밖에서 결합을 딱 시켜서 만들었다가 먹으면 위산이 안 깨져. 그 다음에 뭐 리포선 글루타치온하고 산화질소하고 결합한 제품, 그 다음에 알기닌하고 프록토스하고 결합시킨 제품. 얘는 뭐냐면 홍삼을 발효했을 때 엄청 극미하게 나오는 건데 이 알기닌 프록토스가 면역력에 좋다는 논문이 나왔어요. 저보다 누군가가 연구해서 나왔어요. 근데 종근당에서 이걸 안 팔아요. 왜냐면 지금 또 제품 팔기 바쁘니까 괜히 소비자들 어렵게 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이제 논문만 이렇게 내놓고 알기닌 프록토스도 논문만 내놓고 아직 제품만 안 내놨어요. 그래서 요거 당분간 제가 계속 최선달에 잘 팔려서 돈이 많이 있으면 이제 이거 가지고 제품을 또 이거서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따가 끝난 다음에 딱 두 분에 한해서 제가 상품을 드릴 거거든요. 뭐냐면 약재를 잔뜩 넣고 천연단을 같이 넣고 해서 여러분들 필요한 게 뭐냐면 닭 있죠? 토종닭만 한 마리 집에 갈 때 사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건 넣고 같이 삶아서 드시면요 최고의 어떤 보약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약재를 제가 딱 키트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오늘 수업 내용 중에서 질문 드려서 마치는 분, 제일 먼저 마치는 분한테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절대. 제가 강의하면서 강조한 제품, 강조한 문구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늘 한방제 중에 최고의 상약은 오삼에서 나온다라고 보시고, 오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홍삼, 단삼과 이제 홍삼인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혈액순환은 단삼이요, 기운을 차릴 때는 홍삼이다. 혈에는 단삼, 기에는 홍삼. 이게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면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홍삼만 최고인 줄 아는 거죠. 아니다 이거죠. 혈액순환은 하여간 단삼이 최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제품을 이제 이렇게 액상으로 만들고 분말까지도 만들어서 이 분말은 어떠한 기존에 있는 성분하고 섞어도 제품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MSM하고 얘를 섞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 MSM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이 분말 같은 경우는 현재 한의사들이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자꾸 자기네 제품하고 같이 만들어서 환으로 우황청심환 만들 때 얘들 툭 넣는 거예요. 그럼 혈액순환이 잘 돼서 흡수가 잘 되는 우황청심환이 되겠죠. 이런 쪽으로. 그래서 지금은 한의사들이 이 제품들을 많이 쓰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 보면 특허균주라는 거예요. 이 제품을 아무 균이나 이 단삼을 발효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정한 균이 있어요. 그 균을 찾아냈다는 특허균주. 그 다음에 순차 추출했다는 거. 순차 추출은 뭐냐면 한 가지 성분만 빼내는 게 아니고 수용성, 지용성 성분을 다 빼낸다는 거. 그걸 순차적으로 대량 생산해서 성공했다는 거. 그 다음에 초고속,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고속을 발효했다는 거. 여러분들은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발효는 오래 할수록 좋다라고 알고 계시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발효는 사실 짧을수록 좋아요. 효능은 효능. 근데 맛과 풍미는 길게 할수록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효능은 짧을수록 좋고 오래 할수록 너무 이게 깨져서 원래 본래의 약효성을 다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김치가 우리 좋은 미생물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김치의 가장 좋은 유산균 상태는 어떨 때죠? 2년 묵은지? 그렇죠. 겉절이 할 때가 제일 2, 3일 후가 가장 유산균이 많을 때예요. 이 묵은지 3년, 2년은요, 그건 그냥 식초예요, 식초. 그냥 영양학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맛은 좀 있죠. 식감 좀 틀리고 그 희소성 때문에 그런 거지 영양학적으로는 잼뱅입니다. 그래서 빨리 발효했다. 그다음에 고농도로 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제가 물을 탄 거예요. 천열단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앞에 드실 거는 발효한 그 원액 상태 그냥 그대로예요. 엄청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아무리 타도 새카말 거예요. 워낙 고농도라. 그래서 제가 단삼 900kg에 단삼 900kg죠. 이만한 분들 이만큼 900kg에 물 2.7톤을 넣어요. 그래서 3톤을 만들어서 발효를 해요. 그러니까 워낙 고농도이기 때문에 새카매요. 원래는 단삼을요 물에 달을 추출해 먹으면 약간 불구스름하거든요. 근데 워낙 진해가지고 이렇게 새카매요. 그래야 약성이 나와요. 박사님 저걸 생각하셔가지고 안주랑 같은 것에다가 한다니까. 네, 저는요 이거는 가까운 한 원어만 정해주고 다 이거 분말을 이거는요 제가 이렇게 따로 지금 전 이렇게 밀톡이나 이런 시장에서 따로 시장에서 충돌해야 돼요. 그리고 인공감미료가 요만큼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인공 감미료 왜 천연 감미료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거 이만큼 내가 넣고 싶어도 안 넣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발효했고 추출했고. 그래서 맛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거 무조건 맛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아니다. 맛없게 하려면 얼마든지 막 감미료 넣어서 할 수 있겠지만 난 그건 싫다. 있는 자연 그대로 맛으로 가자. 그래서 먹었을 때 이게 뿌리식품이 식물이라 약간 쿰쿰한 맛은 있어요. 우리 칡 같은 거 먹을 때 약간
그 달달하면서 이렇게 특유의 그런 이치감이 있죠. 그런 식이 있어요. 그래서 원액 드시지 말고 물에 시원한 물에 차 드시면 얘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전통 이거 재미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방을 많이 알고 있죠. 우리나라에 한의원이 한 6만 개가 있대요. 6만 개. 중국에는 뭐 수십만 개가 있고. 그 이제 6만 개가 있는데 6만 개에서 한약재를 추출할 때 어떻게 하죠? 다 물로 끓여서 추출하죠. 그거 참 아이러니해요. 왜 물로만 추출하죠? 모든 자연에 있는 식품의 성분들은 물에 잘 녹는 게 있고 또 지용성 성분이 있거든요. 지용성 성분은 물에 안 빠져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코올로 추출해야 돼요. 알코올로. 근데 한의원에 가면 편일적으로 다 물로만 추출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물에만 녹는 성분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럼 물에서 녹는 성분은 뭐고 알코올에 녹는 성분은 뭐냐 여기 있어요. 일반적으로 식물에 많은 폴리페놀, 플라노보이드, 배당체, 아미노산, 펩타이드, 유기산, 다량물 얘는 다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물에 추출해서 먹어도 돼요. 근데 지용성은요, 뭐 코큐텐, 비타민 A, D, E, K, 테르페노이드, 카르테노이드, 스테로이드, 지방산, 뭐 EPA, DHA 뭐 이런 거 많이 알죠? 이런 건 다 지용성이에요. 물에 안 녹아요. 그 이런 거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사들은 이 약효를 높이기 위해서 한의사들은요, 한 약재 하나 가지고 처방하는 경우가 없어요. 오만 태동산이 막 들어가요. 여러 가지 다 들어가.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얘가 약성이 너무 강해서 간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딱 먹고 꼴꼴락 이렇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그 피곤해서 잠을 푹 잔다고요. 잠을 푹 잔다는 얘기는 수면제가 아니고 간에 부담입니다. 간이 얘를 이제 과하게 들어오면 이 간한테는 일시적으로 독이거든요. 얘를 해독해야 되니까 분해해서 흡수해야 되니까 간이 열일을 하게 되면 내 몸은 피곤해요. 그래서 잠이 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원칙은 한약재 좋다. 근데 얘를 강하면 많이 안 쓰는 게 좋은 거다. 그 약재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분을 최대한도로 많이 빼서 개 위주로 해야지 왜 이것저것 막 집어넣어서 왜 이렇게 가격 올리고 사람이 먹었을 때 간에 부담을 주냐. 그래서 그거를 한의원 사들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한의원 사들도 제 의견에 공감을 해요. 그럼 니들 왜 그렇게 하냐? 동의보감 처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한의원에 가서 이거 알코올로 추출하는 장비가 어딨냐고. 우리 옛날부터 내려온 대로 이대로 하고 있다고. 또 처방전도 다 그렇게 있고. 못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애들은 그렇게 해요. 시도를 해요. 근데 이제 어디죠? 종관장이라든가 이제 한방을 주로 하는 그런 큰 제약회사들은 이제 그런 시설을 갖다 놓고 하죠. 알코올로 추출하는 게. 그렇죠. 광동제 같은데. 그런 데서는 그렇게 하죠. 어쨌든 저는 하여간 그 이론은 수용성 한약 한방제가 좋은 게 많은데 거기에 그 수용성과 지용성 성분을 모두 다 아낌없이 추출하는 게 그게 현장적인 기술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현장적인 기술을 찾는 사람이고 기존의 한의사들은 동의보감 처방대로 이제 준수해서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제가 한 얘기에 다 공감을 해요. 근데 자기네들이 해왔던 방식이 이러니까 이제 그 얘기하죠. 발효는 하여간 우리 인간은 다 소화하는 과정이 다 발효하는 겁니다. 장에서 다 발효하는 거 아시죠? 인간의 세포만큼 미생물이 많다는 거 이제 하도 TV에서 많이 나와서 아시죠? 그 미국 때문에 이거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에서도 우리는 발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균이 많으면 발효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스가 나오죠. 빵 할 때 이산화탄소하고 빵이 부풀어지듯이 가스가 나온다. 그래서 이 나쁜 균이 많으면 암모니아 가스, 이산화탄소 냄새 나서 꾸릿꾸릿한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거고 장이 좋은 사람들은요 방구 냄새가 안 나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것만 보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균이 많은 사람은 방구 냄새도 향기롭지는 않더라도 이거 나쁜 냄새는 아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발효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뭐 설탕만 넣으면 다 발효인지 아시는데 진짜 그거 발효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뭐 매실이든 뭐든 뭐 탁치는 대로 다 이렇게 집어넣고 술 담그든 아니면 그 설탕 넣어서 발효됐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그냥 발효 아니고 그냥 청이에요, 청. 설탕물이에요. 절대 그거 발효된 거 아닙니다. 설탕물이 왜 그 공식 똑같아요. 1대1이잖아. 뭐 매실 1, 설탕 1. 왜 그런지 아세요? 뭐? 섞지 말라고. 설탕이 많으면 고농도이면 미생물이 들어와서 이 고농도 때문에 미생물이 세포복이 터져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안 썩는 거야. 그래서 설탕을 무조건 많이 들어가고. 저장식품이니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많이 못 먹고 살아가지고 저장식품의 필요성이 누구보다도 아주 그 강한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두고 먹으려고. 그래서 고추장 된장도 무조건 짜게 먹는 소금 망청 집어넣잖아. 된장의 가장 이상적인 건요, 낫또예요, 낫또. 많이 짜잖아요, 안 짜. 가장 바르고 잘 내. 청국장. 청국장도 소금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인간이 봤을 때 도움이 되면 발효고, 인간한테 탈이 나면 그냥 부패된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은 인간이 정한 기준입니다. 하이에나가 썩은 고기를 먹으면, 우리가 썩은 고기 먹으면 우리 인간은 뱉으려고 막 큰일 나죠. 근데 하이에나가 먹었을 때는 얘는 엄청 잘 숙성되고 발효된 거예요. 엄청 잘. 그 기준은 우리 인간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품은요, 모든 유기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유기물은 탄생과 동시에 죽음으로 가는데 그게 부패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부패하는 과정 중에서 인간이 먹어도 되면 그건 발효가 돼요. 그걸 누가 정했냐? 오랜 인간이 경험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무조건 경험이에요. 딱 의학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얘는 발효야! 아니에요. 경험이에요. 경험. 무조건. 그러면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 첫째, 눈으로 보고 알아요. 우리가. 냄새로 알아요. 그 다음에 맛으로 알아요. 그 다음에 그래도 몰랐다가 나중에 괴어내요. 화내요. 그게 본성이에요. 개들 보면 항상 보면 아시잖아요. 항상 코로다가 킁킁 맞잖아요. 그러면서 혓바닥으로 넣다 뱉다 하죠. 처음 보는 식품은. 뭐 집에 넣었다 뱉어버려요, 바로. 몇 번 간보다가 뭐다 나왔다. 단상. 그 보면 별명이 분마초예요. 이게 달릴 분자거든요. 그러니까 중풍이 걸린 사람이 이 단상을 먹고 달리는 말을 쫓아갈 정도로 막 살아났다.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래서 별명이 분마초라고 돼요.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뉴저지대 연구팀에서 이 단삼의 지용성 성분이에요. 한방에서는 물을 다 추출했는데 이 지용 알코올로 추출해서 나온 탄신원이라는 성분이 우리 인간이 먹었을 때 산화질소를 만들어내서 혈액순환을 확 시킨다 하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왜 중국에서 한나라 시대부터 혈액순환제로 단삼을 썼는지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막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방에서의 단삼 내에 지금 단삼에 대한 연구가 워낙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단삼 내에 200가지 물질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살비아놀릭산 B라는 성분이 있는데 얘는 수용성, 물에서 추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신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얘는 알코올, 지용성이에요. 이 두 가지 성분이 핵심 성분이다. 근데 이 성분은 분자량이 커서 우리 사람이 먹었을 때 흡수가 기울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얘를 밖에서 발효를 해서 저분자로 바꿔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당기가 들어갑니다. 당기는 이제 말 그대로 이게 당이 마땅할 땅,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뜻이죠. 당귀, 돌아올 귀, 당이 마땅히 돌아온다. 우스갯소리로는 바람난 남편이 집 나갔다가 부인이 이 당귀 먹고 다시 젊어져서 생기가 돌아오고 해서 바람난 남편이 집에 다시 돌아왔다라고 해서 당귀라는 우스갯소리를 한 건데 원래는
당귀, 다시 건강한 상태로 당연히 되도록 한다 해서 당귀. 그만큼 약성이 좋은 성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귀는 단산은 중국산이 좋아요. 한국산보다. 근데 당귀는 참당귀라고 해서 국내산이 훨씬 좋아요. 중국산보다. 그래서 이 데커신올 이 두 가지 성분이 충분하게 추출이 돼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동시에 추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산삼이라고 불린다. 여성들한테 무지 좋아요. 특히 조혈자궁에 무지 좋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보면 당귀동추액들 막 많이들 드시죠. TV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당귀동추액 차 많이 드시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째로 균주를 대량 배양 성공했고, 특허균주를 찾아냈고, 배양 성공했고, 초고속으로 대량 생산해서 이렇게 제품화했다. 그래서 이제 특허까지 추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단산을 가지고 실험을 한 논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지혈증 치료제라서 의사들이 고지혈증 약으로 해서 스테틴이라는 걸 처방을 가장 1번으로 하거든요. 스테틴. 이 스테틴하고 단산 추출물하고 비교를 해본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스테틴만큼 효과가 나온다라고 논문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고지혈증 치료제인 아스트로바스 스테틴이라는 게 있거든요. 얘하고 또 비교했는데 얘보다 또 더 낫다라는 그런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당뇨약이 메트포르민이라고 해서 당뇨에 처방받으면 제일 먼저 의사가 처방하는 게 메트포르민이거든요. 이 메트포르민 당뇨약하고 이 단산 추출하고 비교해보니까 그보다도 대동소이하다라는 논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뇌신경에도 좋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쥐를 갖고 나오는 쥐의 신장에서 나온 그 동맥을요, 집게로 딱 잡아요. 그럼 어떻게 돼? 피가 안 가죠. 그럼 실질적으로 쥐가 뇌사 상태에 빠지거든요. 그럼 내가 한 5분 정도, 10분, 20분 되면요, 뇌가 이렇게 죽어요. 뇌가 죽으면 이렇게 하얗게 변하거든요. 이게 이제 의료 용어로다 허혈 상태라고 그래요. 빈허. 혈이 없다. 허혈 상태. 그래서 이 집게를 일단 한 30분 지난 다음에 뇌가 죽었으니까 얘를 다시 풀어요. 그럼 다시 작동을 하면서 이제 피가 돌거든요. 그걸 재관류라고 그래요. 재관류. 다시 피를 돌게 했다. 그래서 많은 이런 실험을 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실험이거든요. 어떤 효능 검사할 때. 그랬을 때 얘가 얼만큼 빨리 이 회복이 되냐. 뇌사된 이 뇌 조직이 얼만큼 빨리 되냐. 하는 걸 보는 실험이에요. 그랬을 때 이 단산 추출물이 이런 쪽에서 엄청나게 효과를 보인다. 쥐를 갖고 한 거예요. 사람을 갖고 할 수는 없죠. 그죠? 사람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 뇌 손상에 이렇게 효능이 좋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뼈 골 형성에도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이제 폐혈증에 지용성 성분인 탄신원이 폐혈증에 도움을 준다 하는 이런 논문들이고. 항산화에도 좋고, 혈액순환, 상암, 항염증에 다 좋다. 이게 한 20년, 30년 전에 나온 논문들이 아니고, 불과 한 몇 년 전에 다 나온 논문들이에요. 섬유증, 신장 섬유증. 근데 섬유증이 사실 암 가기 전 단계에 나오는 현상들이거든요. 이 섬유증에도 되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의 이제 항암 효능에도 좋다. 어쨌든 이런 논문들이 많이 있고, 제가 제 천절단을 가지고 이런 의학적인 실험을 한 게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단지 이 성분, 단산에 있는 이 살비오놀릭산 B라는 성분하고 탄신원이라는 성분이 의학적으로 이런 효능을 갖고 있다는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발표한 거를 제가 이제 읽었고 이해했고, 그러면 나는 내가 이 단산을 추출한 이에게 이 효과가 좋은 살비오놀릭산 B 성분, 그 다음에 탄신 성분이 이만큼 들어있어 라고 입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입증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얼만큼 빨리 많이 잘 추출해내느냐 하는 그 현장 기술, 공정 기술을 제가 찾아낸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혈대 단산 왜 좋은가? 심혈관 질환에 좋고, 간 기능.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간 기능 검사할 때 GOT, GPT 갖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AST, ALT. 여러분 혈액 검사 보면 항상 나오죠. 제가 이제 가장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한 수십 명 테스트 해봤는데 간 기능은 다 좋아야 돼요. 무조건 다 좋아야 돼요. 간 수치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좋아져요. 그쪽에. 없어진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예 좋아져요. 오래 드실수록 좋아져요. 그리고 실제 중국에서는요, 얘가 간 치료제예요, 단단히. 간 질환 치료제를 일본으로 쓰고 있어요. 그 약으로만 팔 수 있고. 이 별명이 혈관 해충제래요, 중국에서. 단삼이 혈관을 아주 젊게 만든다. 그래서 혈관 해충제라. 자, 근데 이제 산화질소라는 게 갑자기 또 나와요. 이 천혈단이 이 좋은 성분을 많이 먹고 있지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산화질소를 천연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산화질소라는 게 뭐냐? 아까 몇 분 아시고 계시잖아요. 혈관을 우리가 필요할 때 혈관을 확장하는 물질이거든요. 노벨상을 지금 1900년도부터 노벨상을 수여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을 빼고 나서 지금까지 100번이 넘게 노벨상이 수여됐어요. 생리의학상이. 그 중에 5가지가 가장 획기적인 상이에요. 그 중에 마지막 5번째가 산화질소를 찾아낸 연구팀한테 노벨상이 들어갔어요. 1998년도에. 지금까지 노벨 생리의학상 5대 과학 중에 하나가 1901년에 엑스레이 말이에요. 이 엑스레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엑스레이, 지금 여러분들은 엑스레이 잘 안 찍죠? CT 찍고, MRI 찍잖아요.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인슐린, 당뇨 치료제. 옛날에는 돼지 췌장에서 추출한 걸 썼거든요. 근데 수없이 많은 돼지가 죽어야 돼.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이 필요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 인간에서 나온 그 췌장 베타셀에서 나온 인슐린을요, 대장균이 있죠, 미생물 대장균에다 넣어서 대장균은 20분마다 자기를 2배 이상 복제를 하거든요. 하루가 지나면 수십억 배, 수천억 배가 증식이 돼요. 대장균이. 그 인슐린을 안고 계속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 하루 이틀 지나면 어마어마한 양의 인슐린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당뇨 환자들이 주사제로 맞는 인슐린이 거기서 만들어요. 근데 되게 싸게 만들 수 있지. 옛날 돼지에서 뽑았지만.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이게 위대한 기술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페니실린. 네. 최초의 인간이 만든 항생제잖아요. 그죠? 페니실린 전에는 뭘 썼냐면요. 황을 썼어요. 황. 천연 항생제 황. 여러분들 많이 드신 MSM 있죠?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이 DNA 이중구조 확인한 거. 이 사람, DNA, 여러분들 DNA 하지만 62년도에 노벨상 받은 거예요. 지금 거의 한 60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DNA가 뭔지 대충 이제 귀에 들어오거든요. 산화질소가 지금 나온 지 27년 됐어요. 노벨상 받은 지. 아직도 몰라요, 사람들. 지금 나이 드신 의사들은요, 학교 다니면서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의사도 물어보면 몰라요. 요즘 젊은 애들은 알아. 의대에서 배우니까. 그래서 이게 참 되게 아이러니해요. 어쨌든 우리 인간이 왜 필요할 때 혈액을, 심장을 막 박동을 시키냐. 예를 들어서 막 달리기를 해요.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막 달리기 해. 숨 차잖아요. 그럼 숨을 찰 때 산소를 빨리 보내야 되잖아요. 그 숨이 안 차려요. 달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에너지를 보충해야 돼요. 그럼 뭐 하는 방법이 뭐예요? 심장은 평소보다 빨리 뛸 수밖에 없어요. 뛴다고. 60분 뛰던 게 70, 80분, 90분, 100번 막 뛰어야 돼. 근데 이렇게 막 뛰면 어떻게 돼요? 혈관은 부담이 되죠. 심장에서 나오는 압력이 혈관벽을 팡팡 때리니까. 그래서 대동맥은 다 근육이 싸우고 있어요. 근육. 모세혈관은 근육이 없어요. 그냥 대피세포 하나로만 돼 있어요. 왜? 세포로 있어야 거기다 산소를 옆에다 바로 주고 영양분을 줄 수 있으니까 벽이 싸고 있으면 못 준다고요. 물질 이동을 못 해요. 근데 심장에서 가까운 데는 고압의 압력을 받아야 되니까 근육이 싸고 있지 않으면 터져버려요. 그래서 혈관은 대동맥은 다 근육이 싸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진화할 때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수축을 통해서 동맥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근육을 이용해서. 그럼 근육을
이완시키고 수축하는 게 하는 게 신호는 뭐가 주냐? 뇌에서 주는데 그게 산화질소라는 걸 통해서 근육을 풀어줘라, 당겨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밝혀낸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되게 어려운 거죠. 이걸 찾아낸 거죠.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이 왜 혈관이 열리고 막 돌아가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막 돌아가는데 그 이유를 몰랐거든요. 그걸 이제 찾아낸 게 노벨상. 그래서 획기적인 노벨상 수상이 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이, 이거 대단한 거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산화일소를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 원래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나이 들면서 자꾸 모든 게 퇴화되면서 이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빨리 만들어주면 좋아지는 일이 엄청 많겠네? 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혈액순환이 잘 되면 금방 숨이 들차는 것도 개선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면 오장육부가 서서히 망가지는 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꾸로, 그러면 혈액순환을 잘 시키면 그게 서서히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의사들이 이걸 갖고 집중적으로 연구한 거예요. 그러면 산화일소를 제때 공급해주면, 예를 들어서, 장염에도 좋겠다, 치매에도 좋겠다, 당뇨에도 좋겠다, 콜레스테롤에도 좋겠다, 무슨 암에도 좋겠다, 수많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고 나서 많은 의학자들이 대단한 거다, 이거 연구한다고 해서 논문이 지금까지 20만 편이 넘게 나왔어요. 이 산화일소 물질 하나만 가지고. 그러면 단일 물질로 지금까지 인류가 연구한 논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논문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나온 논문이에요. 그래갖고 미국 구글에 들어가서 나이트릭 옥사이드, 캔서 쳐보시면 논문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따가 지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산화일소는 우리 몸에서 당연히 나와야 된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안 나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혈액은 중요한 거 아시죠? 아까 설명드렸어요. 동맥, 근육으로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근데 밑으로 가면 갈수록 모세혈관에 가면 근육이 없고 세포 하나로 돼 있어요. 왜? 물질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모세혈관을 막 연다고 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모세혈관이 열면 병입니다, 병. 그거는 열면 안 돼요. 진짜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모세혈관이 열면 모세혈관 확장증, 그래서 그건 질환이에요. 열리면 안 돼요. 열면 이렇게 혈관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혈액 내에 있는 혈액은 혈구와 혈장으로 이루어졌어요. 혈구, 백혈구, 저혈구, 혈소판, 커요. 그래서 얘네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잘 안 나와. 근데 혈장 있죠? 놀이끼리 하네. 혈장은 빠져나와요. 이 모세혈관 틈이 벌어지면 이게 빠져나와요. 그러면 그게 빠져나오면요, 우리 옆에 있는 주변 세포들은 이게 뭐야 갑자기. 그래서 일부 나올 수가 있어요. 일부 나온 거는 우리 림프구 아시죠? 림프구가 얘를 쭉쭉 빨아들여요. 그래갖고 다시 림프절에서 얘를 균 같은 거 죽이고 다시 혈액으로 다시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혈관과 림프구가 한 역할이 틀려요, 림프관이. 근데 얘가 갑자기 확 나오게 되면, 확장이 돼서 나오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는 이게 뭐야 라고 항문으로 인식을 해요. 이상한 거 들어왔다 했고, 내 몸에서 이 자가면 면세포들이 막 공격을 해요.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처럼 막 이상한 질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모세혈관이 열리면 안 된다. 이게 심해지면 딸기 그대로 이게 심한 사람들이 지렁이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맥은 열어야 돼요. 동맥은 열어야 되는데 모세혈관은 열면 안 된다. 어떤 누군가가 와서 이거 모세혈관 확장이 되고 좋습니다. 절대 믿지 마시거든요. 우리 몸에는 피가 5리터에서 6리터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게 다 어디에 몰려있죠? 동맥에 몰려있어요. 동맥의 95% 이상이 동맥에 다 있어요. 나머지 5%가 모세혈관에 가 있어요. 그 모세혈관이 10만 킬로, 16만 킬로 막 얘기하죠. 우리 몸에 있는 모세혈관이 10만 킬로다, 16만 킬로다 막 얘기하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돼요? 그 젠놈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돼요? 그거를 16만 킬로인지를 그 뻥이에요, 뻥.
엄청나게 많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누군가가 심장에서 이만큼 조직 뛰고 피부에서 이만큼 조직 뛰고 뇌에서 좀만 뛰어서 그걸 현미경으로 들어보고 대충 이 기록지를 잰 거예요. 재고 전체 면적을 곱해가지고 대충 몇 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냥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자료 보면 다 틀려요. 어떤 놈 12만 킬로, 어떤 놈 16만 킬로, 어떤 놈 20만 킬로 다 틀려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엄청 많다.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피는 5%밖에 안 가 있다. 동맥에 다 있다. 그러니까 동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동맥은 고속도로고 정맥은 국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세혈관은. 근데 어느 게 중요하냐? 다 중요해요. 근데 고속도로가 뻥 뚫려야 막형시 가서 맞지만 지방 가서 좀 막히더라도 스트레스 덜 받죠. 그죠? 동맥부터 막혀봐요. 저기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저기 판교에서부터 막히기 시작해봐요. 아주 짜증나지. 다 중요한데 그러니까 각자 역할은 틀리다. 그러면 모세혈관이 주로 몰려있는 데가 우리 여기 눈 뒤에 있죠. 그 다음에 뇌에 많죠. 눈은 시각 정보를 다 흡수해야 되니까 여기에 모세혈관이 많이 몰려있어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이 눈이 자꾸 침침한 거예요.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눈이 침침해요. 왜? 혈액이 끈적거리니까 피가 모세혈관에 안 가거든요. 그 다음 뇌에 정보를 처리해야 되니까 뇌에 모세혈관이 많고 남성의 중요한 부위에 또 그 모세혈관이 많이 모이죠. 그걸 피를 이렇게 쫙 집어넣어서 꽉 묶어버리면 피가만 계속 들어가고 나오지 못하니까 꽉 팽창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장에는 피를 계속 이어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에 주로 이제 많이 몰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는 뭐냐? 이걸 이해하시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 이 모세혈관이 많이 몰려있는 데부터 증상이 확 좋아지기 시작해요. 눈이 침침하던 게 눈이 갑자기 밝아지기도 하고 남성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이 잘 되면 성기능이 좋아지기도 하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도 혈액순환이 잘 되면 성기능이 좋아집니다. 자, 이 나이 들면서 체내에서 산화일소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 논문으로 워낙 많이 나오는 자료고. 네, 이런 자료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건강식품 파는 데서. 네, 콜레스테롤이 콜라겐이 나이 들면서 이렇게 떨어지더라. 어떤 성분이 이렇게 떨어지더라. 이런 건데 핵심은 산화질소가 그 역할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물질도 내 몸에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요, 그게 효과가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이런 컵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이런 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면요, 콜라겐 흡수도 잘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